오늘 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가득 담아봤습니다. 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갈 텐데요.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가 참 힘드네요. FOMC부터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모두 다 그 충격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내려가면서 2,400 아까 깨졌었는데 지금 2,391까지 밀려 있어요. 잠깐 사이에 또 훅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70선이 결국에는 깨지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오후장이 되겠습니다. 1시에 아까 오프닝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 줄줄이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그 속에는 물론 환율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나씩 지금부터 좀 시장의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매파적인 그 연준의 이야기들에 대한 여진도 지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도 1,45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근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전반적인 우리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지수가 빠지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고용, 성장률 지표 호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좋다. 경기는 좋다라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기준금리를 내년에 4회에서 2회만 인하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실망감과 여러 가지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외환 스와프 확대, 국민연금의 환해지 확대 같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언제까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대응을 해주고 있느냐도 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처진다? 네. 저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12월 달이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의 수급 부재, 당연히 그들은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와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공백을 기관 투자자 분들이라도 좀 메꿔줘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기관들에게 돈을 무조건 넣어달라 이건 아닙니다. 적어도 실적이 좋고 해외 수주 모멘텀 혹은 수주 잔고가 많은 기업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또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결국 마지막 피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오롯이 견뎌내야 되는. 맞아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실적 좋다는 기업들 주가 한번 보시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좋다 하지만 수급은 없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버텨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수급의 공백을 지금 빠르게 개선시킬 만한 지금 주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요일적인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래도 속상하지만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에도 만약 이런 수급의 공백이 더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는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 예.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전저점 기준으로 왔죠. 그러면 신용 미수 매매에 대한 반대 물량까지 또다시 출회될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요. 투심이 산타랠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축제이고 산타는 올해 우리나라는 좀 비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한 상황 속에 지금의 조정을 저는 역으로 이용하고자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은 잠시 좀 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까지 급변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라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1,451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일단 지금은 조금은 더 관망을 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에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서 더 빠지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우리가 블랙 먼데이 보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수급 딱 봤을 때도 개인들만 담고 있잖아요. 지금을 좀 기회로 활용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관망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지수의 심리적인 지지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계속 이렇게 진다면 아무래도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12월 초에 계엄 사태 전후로 변동성을 제외를
하더라도 2,400이랑 670이 사실상 저점인데 그게 아까 전에 다 깨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노선을 오늘 지금 종가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만약에 뭐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만약에 12월 9일이죠. 2,360포인트가 이탈된다라면 2,360. 네, 그 예. 자리가 이탈된다라면 저점을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무너졌을 어쨌든 항상 주식이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직전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또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조정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작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OMC 이후에 뭐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운 하락, S&P 500도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최근 2년 사이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화면 잠깐 보신다라면 그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잘 가다가 고점에서 큰 음봉이 한번 나오면 네. 이게 한 3, 4일 정도 안에 그걸 돌파를 못 해주면 추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네요. 지난 4월 예. 달에도 그랬고 7월 달, 8월 달. 근데 이번에 그것보다 더 큰 음봉이 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만약에 빠르게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라면 평균 7% 정도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예. 그러면 7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 3, 4% 정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2배 정도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7% 조정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는 한 10에서 한 12%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2,300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미국장의 또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이 정말 파티를 할 때 우리는 초대받지도 못했었는데 미국에 왜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 2,360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오늘 밤의 미장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지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좀 주도 섹터라도 잘 받쳐주면 괜찮은데 사실 그 주도 섹터도 힘을 못 내고 있어요. FOMC의 그 충격도 크지만 마이크론의 충격도 너무나 큽니다. 우리 반도체 풍향계라고도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이 16% 넘게 간밤에 또 주가가 추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기다리고 있었던 그 미국의 보조금 받는 거 확정됐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 물론 원래 이 뉴스만 봤을 때는 올라줘야 되는데 마이크론의 충격을 더 받아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52,000원까지 내려와 있고 SK 하이닉스는 1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야속하긴 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우려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조금 확정 소식의 영향력도 거의 없는 가운데 우리 빅2의 주가 전망과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 저는 이것보다 네. 우리나라 안에서 좀 해결을 해주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 이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 지원금 그런 거 이야기 없이 미국에서 받아내네, 받지 못하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속상하다라고 좀 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같은 시기에 인텔이라든지 TSMC가 받은 보조금 대비하면 정말 눈에 차지도 않는 금액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행복해로, 희망해로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SK하이닉스보다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아내는지 여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아시아에도 증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일본, 중국, 홍콩 괜찮습니다. 오히려 중화권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 조정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를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전략을 짜야 되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쪽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수익성을 좀 낼 수 있는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소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타이밍적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오늘 딱 잡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수급이 좀 돌아오고 나서 반도체 IT라든지 기술주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는 SK하이닉스 여전히 HBM 밸류 체인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니까 마이크론 때문에 이제 빠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엔비디아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SK하이닉스 엔비디아랑 같이 잘 움직이다가 또 빠질 때는 마이크론이랑 또 같이 동조하는 게 좀 속상하긴 한 네. 그러한 상황. 일단은 너무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의 개편보다는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다음 주 초까지는 수급의 개선을 먼저 확인을 네. 하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순서는 종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원달러 환율 시장을 보고 네.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섹터의 대장주들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의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뭔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음 주까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환율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 상황 보고 섹터 안에서 대장주들 흐름 보고 나서 이제 나의 종목들 움직임도 체크하자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반도체 쪽 반등 나오면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HBM 밸류 체인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이 브로드컴이 쏘아 올렸던 그 에이직 반도체 랠리 덕분에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 너무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도체 쉬어가서 뭐 시장 쉬어가서 그런가 다 같이 이쪽도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잠깐 내리는 거라면 에이직 랠리 계속 될 거니까 뭐 눌림목을 좀 공략해볼까 싶으면서도 아니다. 이것도 이미 한물 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은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름에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반도체 네. 겨울이 온다 네. 하면서 조정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도 이제 힘들다. 이미 D램은 꺾였고 낸드도 지금 꺾이는 분위기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내년 전망치를 낮췄다는 부분들이 전통적인 반도체 관련해서의 어떤 수급은 계속 더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첨단 반도체가 무너지느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 주가는 빠졌지만 그래도 엔비디아는 주가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것이 이제는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적인 구조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한 2, 3년 뒤에는.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뭐 이런 팹리스라든지 네. 주문 설계 반도체 쪽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관련된 종목군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고 있다 생각하고 네. 있고요.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오른 거 대비해서는 큰 조정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충분히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하루 이틀 볼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빠질 때 이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추세 좀 보다가 충분히 여기서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에이직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도 이슈가 좀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HBM이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HBM 장비 관련해서 이제 소송전이 또 발발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한화정밀기계 쪽인데 한미반도체 쪽에서 이제 소송 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소송 이슈는 하루아침에 끝날 게 또 아니거든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톡스 쪽 보면 얼마나 오래 끌었나요? 그리고 결국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완전히 패배해야지 끝나던데 이번 이 이슈도 한미반도체와 한화인더가 사실 경쟁자다 보니까 한쪽만 살아남아야 끝나는 건지 아니면 잠깐 그냥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다 말 건지 전망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전이 길어지면 어떻게 주가가 반영이 되는지는 우리가 ST와 HPSB 그리고 휴젤과 메디톡스를 통해서 네. 지난 수년 동안 봐왔습니다. 네. 일단 한미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사실은 SK하이닉스 산하 아래에 있는 약간의 같은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결국엔 사업은 잔인한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네. 한미반도체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까에 대한 투심의 복잡스러운 지금 흐름들이 있는데 우선 지금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TC 본딩에 대한 기술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TC 본딩보다도 그 다음 하이 본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 TC 본딩을 걸고 넘어간 부분이 과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이제 주가를 얼마만큼의 해칠까?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붙긴 한데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미반도체도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지금 다 같이 좀 조정이 같이 빠지죠.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고 수급적으로는 지금 하나인더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조정 구간 안에서 그 조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지만 하나인더는 지금 상장한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을 오늘 기록한 상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투심이 더 안 좋게 지금 작용이 되는 네. 부분이라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미반도체와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이제는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우리가 HBM 이야기를 하면 항상 중심에 SK 하이닉스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먼저 우리에게 신뢰를 실망감을 좀 줬죠. 예. 잃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남은 두 기업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인데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도 후보군에서 잠시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예. 그러면 수급은 돌고 돌아서 SK 하이닉스에 집중을 하던지 아니면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강했다가 좀 주춤주춤되고 있는 뭐 PSK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 이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분산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저는 수급이 먼저 회복이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소송전이 시작을 되면 두 기업 모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네. 심리적으로 저는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송전이라는 게 또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접근하지 말자. 보유자분들께서도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좋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흐름이 좋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미반도체는 우선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이니까. 네. 근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 때 사시더라도 이렇게 저점이 이탈이 되었을 때는 우선 리스크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는 의견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일단 보유하지만 한화 인더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하고 나서 나중에 좀 회복되고 다시 또 네. 보자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보유자 전략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 실망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바이오도 그 기대감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원래 하반기에 기대주였었는데 그 단어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실망스러운 제약바이오 도대체 얼마나 더 빠져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센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CDMO 쪽은 그 생물보안법 연내 불발 이슈 계속 받는 것 같고요. 줄기세포나 보톡스, 비만 등은 일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어서 나름 1월에 기대할 만한 모멘텀 있긴 한데 제약바이오 다 빠지니까 안에서 차별화되는 섹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볼 만한 테마가 있을까요? 바이오, 제약 뭐 본다라면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을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미용 있어요. 의료? 예. 그러니까 뭐 휴젤, 뭐 파마리서치. 휴메딕스 같은 예. 기업들 보면 최근 주가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미용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사실은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영향이라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좋았다가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지난번 9월달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제 대선에 다가와 오면서 우리 3% 중반에 있었던 게 4.5%까지 올라왔고 좀 눌리는가 싶었는데 지금 다시 4.5%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 구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가 크게 밀리면서 추세가 좀 이탈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국채금리가 지금 5%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를 먼저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연초에 있는 제일 큰 행사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나서 뭐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었다라는
보면 네. 사실은 올해 가장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게 뭐 금융이라든지 조선, 뭐 바이오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바이오가 이미 먼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시각. 하지만 그 필러라든지 뭐 보톡스 그리고 일부 비만 관련돼서는 좀 제한적인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딱 최우선으로 본다면 앞서 미용 의료기기 쪽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좀 볼만한 섹터들까지 같이 거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물론 기대할 요소는 있지만 확실히 그 미국의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그게 너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요. 의료 AI 쪽도 너무나 좋았잖아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소프트웨어 쪽이 시들시들해져서인지 아니면 단순 투매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딱 의료 AI 할 때 대장으로 얘기했던 게 루닛인데 루닛이 본업은 정말 이상 무거든요. 오히려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임원들이 시간 외에 블록딜 한 게 지금 여파가 한 이틀 정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또 뿔날 수 있을 만한 뉴스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거 AI 네. 소프트웨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 투매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루닛이 이제 4만 원 부근에서 이제 8만 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저도 이제 루닛은 괜찮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너무 드려왔는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블록딜 이전에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특히 의료 AI 하면 3대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기업들이 있죠. 루닛, 뷰노, JLK. 네. 그런데 뷰노와 JLK는 뉴스가 많지도 않았고 주가도 올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루닛만 독주였어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네. 자극적으로 좀 나왔고 주가가 이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가는데 지수에 엄청난 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는데 공교롭게 올라오고 나서 블록딜 이슈가 바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블록딜도 한 주 차이로 맞아요. 공시를 하냐 안 하냐 지금 네. 그것도 민감한 상황인데 그게 끝나니까 거짓말처럼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우리가 속은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건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루닛뿐만 아니라 뷰노 JLK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루닛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뉴스들 토대로 체크를 해보면 펀더멘탈은 정말로 흔들림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센티멘탈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지금 꺾인 상황이라서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봐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은 이제 멀리서 이제 봐야 되느냐? 저도 지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의료 플러스 AI 이쪽을 정말 좋게 봤었던 투자자이나 최근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를 놓고 고민을 해보면 조금은 더 지켜본 이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좋은 뉴스들이 좀 이어져 나오면 그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고 지금은 잠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또 의료 AI 안에서도 주목받았던 종목이 루닛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루닛을 지켜보고 있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또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이랑 뉴스들 체크해보자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뭐 1번, 2번, 3번을 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차라리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라. 정면 돌파를 해라. 그래서 어차피 고환율 국면이 계속 이어질 바에는 여기서 차라리 수혜주를 노려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수출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조선이에요. 이번 주 내내 주인공인데 물론 지금은 오름폭을 좀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좀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지만요. 당분간 조선이 계속 주도주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신고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고 HJ 중공업 오늘 12%대 급등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미국에서 조선업 강화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국의 이제 조선 그리고 한국의 조선사와 협력 기대감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국 지금 뭐 모든 그 기운이 다 조선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조선 당분간 주도주 위치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자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핵심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요?
지금 어쨌든 제일 살아남은 업종은 딱 하나 조선주죠. 조선이에요. 네. 아직은 무너지진 않았지만 전 전력 인프라 변압기도 그쵸.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들이 좋은 것은 결국은 실적이 좋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아니라 미국 트럼프 2.0 시대에서 어떤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들 물론 이제 이들 기업들이 갑자기 바이오나 최근 은행주나 이런 식으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어떤 악재는 뭐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수주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있지만 LNG선 위주의 어떤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별적인 수주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요 3사의 수주 잔고는 최근 3년 전 뭐 하고 비교해 본다면 다 배 이상 늘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주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환율이에요. 환율적인 측면도 사실은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다음 주에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1,500원 돌파한다. 그럼 환율 수혜주고 뭐고 그냥 증시 자체가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1,400원대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조선주들은 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고 그 원자재의 후판 가격이 엄청 오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환율적인 수혜를 좀 더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다른 업종군들은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생산해서 다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적인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환율 수혜주로 조선주가 또 선택이 되면 또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가 또 유입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있고요. 네. 기자재 쪽으로 본다라면 같은 HD 그룹이죠. HD 현대마린엔진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RO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일부 기자재 쪽을 본다라면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조선 기자재에서 볼만한 종목들까지 딱 꼽아 주셨습니다. 조선은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좀 질문 드릴게요. 조선주 안에서 딱 본다면 뭐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탑픽으로 뭘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일단 이쪽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네. 제가 가지고 온 쪽은 HD현대 마린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 근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다들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없으니까 네. 오늘 올라가는 쪽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말 사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쪽은 또 그 빌미로 차익 물량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겠네요. 높다라는 게 예.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달러가 슈팅이 나와버리면 뭐 환율 수혜주건 뭐건 없이 시장이 지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그래서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 네. 두 번째 그런 상황이라서 이쪽이 좋긴 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좀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가격적으로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52주 신고가라든지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종목을 선호를 하지만 지금처럼 지수의 좀 하방 변동이 예측이 되는 구간에서는 저는 그래도 가격적으로 위치가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HD현대 마린솔루션을 갖고 온 거지 이 기업이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현대 중공업보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상 그래도 나름 조금은 안전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원픽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아까 조선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지만 조선 말고도 수출주 있거든요. 네. 혹시 그 안에서 우리가 볼만한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기아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네.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를 다 수입해오고 생산하는 기업은 사실상 환율 수혜를 덜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해외 공장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원화 약세를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그룹
기업은 어쨌든 뭐 여러 지역에 거점 지역에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제 SUV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차량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토요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은 주가에 대해서도 하방 경직을 그려낼 수가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일본 3대 브랜드 닛산, 뭐 혼다, 미쓰비시가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주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조금 길게 봤을 때 뭐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 12만 원 정도 목표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계엄 이슈든 뭐 탄핵 이슈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93,000원 정도는 지켜졌기 때문에 손절가는 93,000원으로 한번 놓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 유창희 본부장님의 원픽은 기아로 받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 93,000원이고요. 오늘도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상황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아까 전에 2,400, 760 깨졌었는데 여전히 비슷하네요. 2,393선 지나가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2%가 넘게 밀리면서 669선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딱 정해놨던 그 심리적 지지선은 깨졌는데 수급 영향이 크죠.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거의 1조 원 정도 팔고 있어요. 지금도 거래소에서는 6,755억 원 팔고 기관도 2,000억 원 넘게 팔고 코스닥도 메이저 주체들 모두 다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000억 원 가까이, 기관도 56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후장에 전략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